수특 3단계 설명 모음입니다. 기존 필기를 대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해설을 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얘는 AB, AC 길이가 똑같아. 그리고 여기가 30도야. 그럼 75도, 75도 되는 거죠. 이때 CD 길이와 CB 길이가 또 똑같고 AD 길이와 BD 길이를 곱하래요. X, Y의 곱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짜낸 건데, 여기가 30도, 이게 똑같으니까 75도 75도, 그래서 여기가 30도 돼요. 여기 75도니까 여기 45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 30도분의 8은 사인 45도분의 y 해가지고 y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문제인데 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이디어 요선을 긋는 거야. 요선을 그으면 얘가 어떤 선이냐면 얘랑 길이가 같은 걸로, 여기가 30도니까 여기 30도 120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 1대 1대 루트 3이 되니까 거꾸로 루트 3 나눈 거예요. 그럼 여기 8에서 얘를 뺀 거, 8에서 얘를 뺀 게 이거야. 그럼 사인 여기 45도 남으니까 사인 45도분의 요 길이, 사인 60도분의 요 길이에서 x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y는 아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사인 45도분의 y는 사인 30도분의 8, 이렇게 해서 y는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16 곱하기 2분의 루트 2, 8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x랑 y랑 곱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아이디어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자, 3단계 2번입니다. 3단계 2번 선생님이 이거를 파프스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풀었는데, 그거 풀기 전 과정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일단은 요 전체 각을 BAC를 세타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 5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를 이용을 해서 주어진 넓이가 10이래요. 문제에서 10. 요걸 이용을 해서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인 세타 구하면 코사인 세타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아니까 BC 길이를 구해. BC 길이를 구하고, BC 길이를 구했으면 사인 법칙 이용을 해가지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중점이니까 이게 이제 외저번의 반지름 절반에서 2분의 5루트 2분의 5루트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 4분의 5루트,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파푸스 중선 정리로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파푸스 중선 정리로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죠. 저는 이제 CM 구하라 그랬지만 문체니까 MC라고 바꾼 거죠. 파푸스 중선 정리는 뭐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중선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전체 2배. 그러면 이제 MC가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1대2, 뭐 2대1, 3대2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이 방법을.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요, 요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는 2세타가 돼요. 중심각. 그러면 2세타면 요거 연장선 쭉 그으면 수직되고 2등분 되니까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 그래서 여기서 R 구한 거, 여기가 1대1이면 2분의 R.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아니까. 그래서 요 방법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대2, 2대1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름 기억해 주시고요. 3, 2. 여기에서 기억이 좀 선생님이 어렵게 풀었는데, 기억을 요렇게 푸는 게 좋아요.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요 삼각형은 반지름이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그래서 사인 알파분의 RS는 얘가 반지름이 2였으니까 지름 4.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보는 거야 또.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면은 사인 알파분의 PQ는 외접원의 지름 6. 그래서 PQ 대
PQ 대 RS가 6대 4가 된다.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하면 기억이 증명 끝. 이렇게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나오는데 O1, O2, B가 요 삼각형이거든. 빨간색. 얘는요. 여기에서 얘가 1이고 얘가 2이고 얘를 세타라고 하면은 우리는 넓이를 이렇게 구할 거란 말이야. 2분의 1 두 개 곱하고 2 곱하기 1 사인 세타. 결국은 넓이 자체가 2가 약분돼서 사인 세타인데 이 사인 세타를 얘랑 관련된 걸로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야. 요각이 세타면 여기 90도 세타? 그러면 여기도 90도 세타가 돼야지만 여기 공통이니까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사인 세타는 5원 U분의 3이다. 그래서 넓이가 사인 세타였으니까 얘는 2가 아니라 3이다. 요렇게 됐었고 디귿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필기. 디귿은 요 모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요 모양들의 합이 1이다인데 요 모양은 바로 요 삼각형에서 나와. 얘를 세타라고 하고 1, 2 여기가 반지름 3에서 2를 빼서 1이야. 아까 설명 안 했네. 얘는 반지름 2고 그래서 여기서 제2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얘를 A라고 놨을 때 A제곱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2제곱, 1제곱 뭐 요렇게. 그러면 5 넘어가고 4 나누면 아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제곱하면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얘를 B라고 놓으면 얘를 B.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 3, 여기는 아까 1. 그래서 제2 코사인 쓰면 얘도 16이 나와서 요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요거. 여기가 세타면 90도랑 세타랑 더해서 외곽. 여기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니까 제2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뀐다. 여기가 사인 세타예요. 10 넘어가 6 나누면. 그래서 코사인 제곱 더해 사인 제곱은 1이다가 디귿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참. 다음 4강은 이제 1번이 완전 이제 노가다 문제죠.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A 집합은 이 항들 중에서 항의 크기들이 다 값이 다를 거 아니야. 항의 값들이. 이 항의 값들이 1부터 20인 것만 원소로 모으겠다고. 1 이상 20 이하만. 그러니까 뭐 21, 22 이런 것들은 안 모으죠. 근데 B는 다른 게 항의 번호가 그냥 무조건 1번부터 10번까지 10개를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각의 공차가 자연수인데 여기에서 5번째는 3이고 요거 만족해야 된대. A 교집합 B는 여기고 초록색, B 차집합 A는 보라색이니까 사실 요거 두 개 합치면 B거든요. 근데 B가 10개니까 각각 5개. 즉 교집합이 5개가 되는 공차의 순서쌍을 찾아라. 그래서 요런 거 공차 순서쌍 찾으려면요. 사실 A집합, B집합을 공차가 1, 2, 3, 4 이렇게 될 때 다 써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쓴 거를 보여준 거야. 얘가 만약에 A집합은 5번째 항이 3이면 공차가 1인 경우 여긴 1씩 줄어들어서 요런 모양이 될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A집합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이 될 때까지 다 쓰는 거기 때문에 A집합은 1부터 20까지. 여기는 오히려 안 쓰는 거야. 얘는 항이 1부터 20 사이에 1 이상 20 이하인 녀석은 다 쓰는 거라고. 그럼 공차가 2면 5번째가 3이니까 여기 1이고 여기는 안 쓰고 여기는 이렇게 돼서 19까지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냐면 어차피 B도 똑같거든. B집합도. 근데 B집합은 요렇게 10개를 쓰는 거고 A집합은 요렇게 20개를 쓰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공차가 3인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21이니까 안 쓰는 거고. 그래서 A 집합은 여기까지만 조사하면 돼요. 왜냐? A 교집합 B가 5개가 돼야 되는데 A 집합 원소가 요렇게 됐을 때 이렇게 5개거든. 공차가 오면은 4개밖에 안 되니까 교집합이 5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 집합을 빨간색으로 네모칸을 치면 요게 A 집합이야. 공차 1일 때 A 집합, 2일 때 A 집합, 3일 때 A 집합, 4일 때 A 집합. 그리고 이 초록색 박스가 B 집합. B 집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제 A 집합 이렇게 고정해 놓고 B 집합을 공차를 바꿔 보겠습니다. 교집합이 과연 5개가 되는 게 있느냐? 당연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 집합이 되면 여기 1부터 20까지 3, 7, 11, 15, 19가 모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일 땐 4가 가능하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A 집합을 1부터 시작한 홀수 요렇게 고정을 하면 얘 가능할까? B 집합이 요거일 때 1은 있고 3은 있고 5는 있고 7은 있고 9가 없죠. 안타깝게도 4개입니다. A 집합이 이거일 때 요거는 2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겹치고요. A 집합이 이거일 때 B가 3이면 공차가 3이면 얘는 3 있고 3 있고 9 있고 9 있고 끝이죠? 15 있고 3개네. 3개가 겹치고요. 이제 A 집합이 이거일 때 B 집합이 이거면 3, 7, 11, 15, 19 다 있죠. 5개가 겹칩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고요. 4, 4는 똑같으니까 A 집합은 이거일 때 B 집합은 이거니까 5개가 겹치겠죠. 그래서 요렇게 순서상 3개다.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A 집합 공차 1, 2, 3, 4일 때 써놓고 B 집합 공차 1, 2, 3, 4 변화시키면서 또 B 집합이랑 비교해서 교집합이 5개 되는 거 찾는 거예요. 다음. 자, 2번은 이게 필기인데 2번에서 선생님이 등차 수열은 1차함수다. 1차함수처럼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첫째 항이 정수고 모든 항이 유리수. 공차가 무리수가 아니라는 거지. 얘는 공차니까 공차가 양수인 유리수. 그리고 요 모양이니까 P12, Q10이면 P10이랑 Q10의 좌표를 찾아야 돼. 12, A12, 10, B10을 찾아야 돼. 그러면 얘네들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 그래프로. AN을 공차가 공차가 D, 첫째 항이 A라고 하면 이렇게 놓을 수 있죠. DN 놓고 1 넣었을 때 A 나오게끔 놓은 거야. 여기 직선 위에 P점. B에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다 N 플러스 1 넣고 AN 플러스 1을 구하시면 돼요. 이거 정리하면 DN, EDN. 여기에서 플러스 D, 마이너스 D 없어지니까 D에는 A만 남아서 2A 빼기 D. 요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요 과정은 얘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려고 한 건데 필요 없고요. 우리는 P10이랑 Q10만 찾으면 돼. 그래서 N이 12일 때 P12, N이 10일 때 Q10 요렇게 있겠죠. 그리고 요게 빨간색이 공차가 2D니까 더 기울기가 급격해. 그런데 요 세 점이 이루는 각이 90도.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D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D분의 1인데 그거를 두 점 기울기 구하는 거 있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걸로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D분의 1인데 요 점 찾아가지고 12, A 플러스 11D. 얘는 Q는 여기에다가 10 넣은 거예요. 20D 빼기 D니까 19D. 2A 플러스 19D. 그래서 X 증가량 2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D가 얘랑 똑같다. 그러면 2는 곱해지고요.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D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A가 정수거든. 얘를 A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남기고 넘어가고 D를 나눈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8D니까 D는 유리수가 될 수 있는데 분모가 8의 약수는 다 가능하고 여기가 1이니까 분자는 1만 돼요. 1의 약수. 그래서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 D가 될 수 있다. A를 정수로 만드는 D들. 그래서 이 D값에 따라서 1을 넣은 거야. A 찾아주시고요. B10의 최대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B10 찾았잖아? 요거를 넣어서 값을 구해보면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요거 두 개 더해주래요. 요렇게 됩니다. 다음 요거 3번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제가 8가지 케이스를 다 구해서 보여줬는데 이때마다 요거를 구하는 건데 이거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핵심만 정리하면 A집합은 10개의 원소를 제곱해서 모을 거고 B집합은 10개의 원소를 홀수 번째 마이너스 곱한 녀석으로 모을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모은 거, 마이너스 곱해서 모은 거 이런 거 보면 10개의 항들이 모두 다르니까 이 10개의 항들이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제일 큰 걸 알파1, 알파2, 알파3 이렇게 해라. 여기에서 제일 큰 거는 베타1, 베타2 이렇게 해라. 요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요거 해보면 요런 식으로 쭉 간다 이건데 결국은 뭐냐면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알파들만 먼저 봐요. 알파들만. 얘는 무조건 첫째 항이 제일 클 거야. 그러니까 A1이 알파1. 그래서 A1 제곱. 그 다음엔 A2 제곱이 그 다음 큰 거지. 제곱해서 모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얘를 A제곱, 얘는 A제곱, R제곱, 그럼 R제곱분의 1이 나오고 공비가 1보다 크면은 얘네들은 거꾸로 10번째 항의 제곱이 제일 클 거야. 공비가 1보다 크면 항이 계속 커지니까 10번째 제곱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9번째 제곱이 두 번째로 큰 녀석이다. 얘는 R제곱이 나와. 이거를 일일이 비교해가지고 B집합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걸 다 찾은 거거든. 다 찾은 건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 이게 결론만 기억을 하자. 결론은 이거랑 이것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게 결론을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문제 이렇게 풀면 돼. 첫째 항 음수고 공비도 음수인데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얘만 돼.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베타2가 8이다. 그리고 이 녀석이 4다에 각각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계산만 잘 해주시면 알파1 곱하기 베타3 구할 수 있습니다. 알파1은 A1 제곱, 그럼 베타3는 마이너스 A3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참고적으로 정수가 안 되고 나머지는 아예 안 되고.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다음. 자, 6단원 3단계 1번. 얘는 요렇게 주어졌을 때 P는 10 이하의 자연수고 N번째가 0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에다가 M을 넣죠. M을 넣는 순간 얘네들은 0으로 바꿔. 알겠지? 0으로 바꾸면 위에 거만 좋게 아래 거만 좋게 0은 M보다 작겠죠? M은 자연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으면 M을 넣었을 때 M 플러스 1번째 항은 얘 0이니까 M이다.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M 플러스 1을 넣어. M 플러스 1을 넣는 경우 얘네들은 그 전에 구했던 M을 대입해요. M.
근데 이게 n 플러스 1을 넣잖아. n보다는 n 플러스 1이 더 크니까 위에 거 만족해요. 그래서 n 플러스 1 넣고 m이니까 얘도 n 플러스 1 더하기 m 2n 플러스 1. 똑같이 n 플러스 2를 넣어요. n 플러스 2를 넣으면 얘도 여기에다가 n 플러스 2, n 플러스 2, n 플러스 2 넣는 순간 얘는 요 항을 쓰고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 플러스 2를 넣으면 요거를 왜 조사했냐면 이거 범위 찾는 거야. 요거 같다라고 했더니만 m은 1이거든요. 그래서 a 2n 플러스 2, 즉 n 플러스 1은요 같을 때가 1이니까 기울기가 2면 더 빨리 올라가서 무조건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 m은 자연수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요번에는 아래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2n 플러스 1 빼기 p다. 그래서 정리하면 n번째는 이제 0이라고 했고 n 플러스 1번째 위에 넣고 아래 넣어서 찾은 거야. 그런데 n 플러스 4번째가 0이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n 플러스 3을 넣고요. n 플러스 3을 넣는 순간 얘네들은 전해항으로 바꿔주는 거야. 전해항으로 n 플러스 3 넣고 전해항으로 바꿔주고. 이해되시죠? 전해항으로 바꿔주고 n 플러스 3 넣고 여기도 전해항으로 바꿔주고 여기 마이너스 p에서 마이너스 2p 전해항으로 바꿔주고 n 플러스 3을 넣은 거지. 이렇게 차근차근 넣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가 0, 이게 항이니까 얘가 0, 얘가 0 두 가지를 푸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리한 겁니다. 각각 얘도 m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가 0 얘가 0이라고 하고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 근데 요것도 좋아. 요것도 좋거든. 요게 1보다 큰 자연수잖아. 항의 번호. 그럼 3 곱하고 4 넘어가면은 p는 7보다 크거나 같다도 하나의 범위가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p의 범위 찾기 위해서 요걸 여기다 넣어요.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p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모두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요게 어쨌든 m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7 이상의 숫자를 넣었을 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 찾는 거라고. 그래서 7하고 10이 있겠죠? 그때 m은 1하고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얘가 0이다 요번엔. 그러면 요 녀석도 1보다 크다 그러면 p는 2분의 3보다 크다도 추가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넣는 순간 말이 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2보다 어떻게 커? 이거 넣으면 p가 사라지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 p 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답은 17. m도 자연수 되는 p만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족한다고 7, 8, 9, 10 이러시면 안 돼요. 됐죠? 다음. 자, 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요거 t로 치환을 해서 a집합의 범위를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얘 구하면 여기에 fk의 k가 시그마 자리에 있는 거거든. k가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이 자연수만 돼. 그래서 자연수를 넣어보라 그랬지. 여기다 1 넣으면 sin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이거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3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만족 안 하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진 않잖아. 그런데 2, 4 넣으면 0이야 다. 그러니까 짝수들은 만족하니까 함수값이 2. 만족하지 않으면 a집합 원소가 아니면 마이너스 1. 요렇게 돼요. 그런데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m의 최대값이거든? 얘는 계산이 된다? 왜? 얘가 지금 4K가 무조건 짝수거든. 짝수는 무조건 함수값이 2야. 그래서 요게 짝수면 F4K를 2로 바꿔서 8K. 그러면 시그마 K는 55니까 8 곱하면 440.
그럼 요 녀석이 44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m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짝수 홀수를 다 나눠서 풀어줬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요 녀석은 1 넣으면 마이너스고 홀수는 얘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 넣으면 마이너스 3, 5 넣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2를 넣으면 얘는 2로 바뀌어. 2 곱하기 2. 4를 넣으면 얘는 4 곱하기 2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6 넣으면 얘는 짝수면 6 곱하기 2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만약에 짝수일 때 44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짝수가 있어. 만약에 여기가 있어. 이게 440보다 작아. 그럼 그 다음 항은 뺄 거 아니야. 그럼 440보다 무조건 작으니까 그 다음 항까지 더한 게 답이 되겠죠.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짝수는 조사할 필요 없다 이 얘기야. 무조건 음수가 되는 것까지만 최대가 되는 거야. 440을 작거나 같더를 만족시키는 최대는 홀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되는 걸로. 그래서 m을 2p 빼기 1만 조사하시고요. 얘가 2p 빼기 1로 끝나면 얘가 홀수에서 끝나면 그 바로 전 짝수는 2배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게 뭐냐면 얘가 2p 빼기 1 홀수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묶어버리고 그 바로 전 짝수가 뭐냐, 여기서 1 뺀 거 2p 빼기 2죠. 그런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요, 4로 묶을 수 있어요. 짝수에다 2를 곱했고 짝수에다 2를 곱했으니까 4로 묶게 되면 1 되고 4 묶으면 2 되고 4 묶으면 3 돼요. 그러니까 얘는 2p 빼기 2까지 4로 묶으면 여기가 마지막이 p 빼기 1이 돼. 그러면 요만큼은 2분의 p 빼기 1이 되겠죠. 거기에다 4를 곱했으니까 약분돼서 2p제곱 빼기 2p가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p제곱 빼기 2p예요. 홀수들의 합은 p제곱,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440보다 작은 걸 찾는 거야. 22면 22 곱하기 20, 440이 딱 되죠. 그래서 22를 여기다 넣어야 돼. 우리 m의 최대값. 그래서 44 빼기 1, 43이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짝수일 때는 이게 20번째, 그러니까 20 넣었을 때 440이 되거든. 그래서 40인데 이거 봐, 벌써 43도 되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얘기해주면 40일 때 440이었거든. 그래서 41이면 무조건 여기서 41을 뺀다고. 그 다음에 42면은 여기에다가 42에 2배 한 거 84를 더해. 그럼 84를 더한 다음에 43은 다시 43을 뺀다고. 아, 그래서 440보다 합이 작을 수 있는 건 최대 43까지이다. 그 뒤로는 안 된다라는 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440과 43을 더해서 483이 답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확대해 줄게요. 다음. 자, 얘는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가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얘 한 변의 길이를 AN이라고 그러면 요 삼각형은 AN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네들을, 넓이들을 전부 다 AN 플러스 1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복잡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은 AN을 A, BN을 AN 플러스 1을 B로 바꿔가지고 한번 써줬거든. 근데 어쨌든 이건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5대 2야. 5대 2니까 아하, 여기는 AN의 7분의 2. 그럼 삼각형 요 넓이는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3 한 변 제곱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다 똑같잖아. 그럼 AN에서 7분의 2AN, 얘는 7분의 5AN. 그 다음에 얘는 AN 플러스 1에서 7분의 2AN을 뺀 거. 그래서 요 길이는 AN 플러스 1 빼기 7분의 2AN. 그래서 요 길이랑 구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60도니까 2분의 1 요거 곱하기 요거 사이에 끼인 각 사인 60도. 그 다음에 요 녀석은 AN 플러스 1이 한 변의 길이니까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그러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옆의 항의 합이랑 똑같은데 여기에 4루트 3,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은 다 있거든. 얘네들은 빼고 이거의 2배는 양옆의 항의 합과 같다. 요렇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얘 2배 한 거고 가운데 항 2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모 49 있으니까 양변 49 곱하면 7 하나 약분돼서 7 남아가지고 70, 여기는 4an 제곱, 여기는 49a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전개해서 요거 인수분해하는 과정입니다. 헷갈리니까 얘를 q, 얘를 p 라고 놓고 인수분해 한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에서 요 길이가 얘보다는 작대요. 근데 요렇게 되면 같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만 돼요. 얘만. 그러면 요거를 표시를 해주면 처음엔 A1과 B1이 있으면 이게 실제 길이가 1이래. 5대 2니까 실제 길이가 7분의 5, 7분의 2야. 근데 다음 여기에 이제 A2 점을 잡았으면 B2를 잡아야 되는데 그 B2는 7분의 6 AN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1에서 7분의 6 하면 7분의 6이지. 근데 요 길이가 실제로 7분의 2니까 여기에 7분의 4가 가야지만 요 길이가 7분의 6이 되는 B2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얘네들의 관계가 뭐냐면 5대 2면 B2를 찾을 땐 이 녀석의 2배에서 찾아라. 요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A3는 다시 요 녀석 값을 5대 2로 나눈 거. 그러면 요 7분의 6이니까 7분의 6에 7분의 2를 곱해서 49분의 12. 그럼 이거 2배에서 49분의 24 가면 되죠. 문제에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1 더하기 7분의 4 더하기 49분의 24를 더해서 계산한 겁니다. 요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단계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서 설명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시험 잘 봐라.